짧은 임플란트가 긴 임플란트와 상악동 거상술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진료 지침은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긴 임플란트의 식립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장기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10년 결과를 보고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 반응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양승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리뷰해 볼 논문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를 심은 것과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의 10년 결과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치를 하게 되면은 발치와가 점점 치유가 되면서 수직골 흡수가 일어나고 그것이 함기화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이너스 그래프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각각 두 술식 모두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의 짧은 임플란트와 상악동 거상술로 긴 임플란트 간의 1년, 3년, 5년의 결과를 비교를 하였고요. 이 두 가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임플란트, 즉 최소 침습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1년, 3년, 5년의 결과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진료 지침은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긴 임플란트의 식립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장기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10년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서 생물학적, 기계적 합병증, 그다음에 변형골의 흡수, 환자의 불편감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짧은 임플란트가 긴 임플란트와 상악동 거상술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립을 진행을 하였고요. 무작위로 하나는 짧은 임플란트, 다른 하나는 상악동 거상술과 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상적 결과라든지 환자 보고 결과라든지 그러한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보시면은 10년 동안의 임플란트의 생존율은 두 그룹 간에서 사이너스를 한 그룹과 짧은 임플란트를 심은 그룹 간에서 유의성은 없었고요. 임플란트 레벨과 페이션트 레벨에서 각각 그래프트를 한 그룹에서는 100%의 성공률, 그 다음에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96%와 97%의 성공률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합병증으로는 임플란트 저위 점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을 보고를 하였는데요. 기존에 보고되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페이션트 레벨에서는 4.2%, 임플란트 레벨에서는 3.3%가 나타났고, 그래프트를 한 그룹에서는 13.3%와 16.3%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군 간의 차이는 숏 임플란트에서 적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 반응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합병증에 대한 거는 차이가 없었지만 기계적인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인 보고 합병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대주의 파절이라든지 스크류 루즈닝, 아니면 이제 보철물의 치핑이라든지 임플란트의 크라운 파절, 보철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은 스크류 루즈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 한 그룹에서는 13번, 그다음에 짧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20번의 스크류 루즈닝이 보고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보고된 반응은 대부분은 초기 5년에 많이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는 보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악동 거상술 후에 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과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둘 다 유의성 없이 좋은 방향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생물학적 합병증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지만, 기계적인 합병증은 주로 이 논문에서는 초기 5년에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거의 절반의 환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환자의
30에서 40% 가까운 데서는 스크류 루스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연구, 즉 임플란트의 종류가 다른 연구에서는 하악에서 실패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임플란트에서. 그 이유를 임플란트의 위치와 그다음에 임플란트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임플란트의 종류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헌에서는 두 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저희 한국인에게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 논문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상악동에 접근을 할 때 임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